안녕하세요. 퀵데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나서 가장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질 높은 검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신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는 검사의 일관성, 안전성, 그 다음에 정확성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측정되었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뢰도 분석을 보는데 신뢰성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 대상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결과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측정은 다양한 상황적, 일시적 요인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뢰도는요, 측정 도구, 그리고 테스트, 그런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적용될 때 얼마나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거든요. 즉, 측정된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질문을 우리가 하나의 개념에 대한 측정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질문들에 대한 응답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가족 지지라는 어떤 우리가 변수라는 거를 이제 그 연구 모형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가족 지지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단 한 개의 질문 문항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추상적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은 날 지지한다. 이건 이렇게 해서 가족 지지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항을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족 지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1번 가족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 노력한다. 또 2번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을 가족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가족 지지와 관련된 측정 문항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질문을 우리가 만들어서 측정하는 것인데 어쨌든 가족 지지라는 그 구성 개념에 속하는 그 문항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이어야 돼요? 틀린 개념이어야 돼요? 당연히 동일한 개념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가족 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추상적 개념을. 그래서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측정 응답의 경향이 비슷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정의하면 그 표에 이렇게 딱 그림이 아니고 표야.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사각 박스 안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검사가, 그 테스트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가 육하원칙에 보면 how 개념이에요. 어떻게 측정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신뢰도 분석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내적 일관성, 내적 합치도 이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크롬바 알파요. 이거 말고도 그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검사, 재검사, 반분법, 내적 일관성, 지금 크롬바 알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종류가 또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의학이나 보건학 같은 경우에서는 카파 검정, 급내 상관, 캔달, 일치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는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신뢰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롬바 알파, 내적 일관성, 내적 합치도를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 내적 일관성은 이제 내적 합치도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각 변수, 관측 변수는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과 관련해서 내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개념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하고 측정할 경우에 나타나는 항목 간의 일관성, 동질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적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가족 지지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추상적 개념에 있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정 문항을 만들고 그걸로 우리가
응답을 하게 하잖아요. 그 설문 대상자들한테, 연구 대상자들한테. 자, 그리고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뢰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크롬바 알파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신뢰도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식이 뭐 식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식으로 뭐 그 수학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짜증이 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대표적으로 크롬바 알파 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문항수, 나누기 문항수 마이너스 1. 요거를 이제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표본이 10개다, 100개다. 그러면 100 나누기 99 하는 거예요. 100 빼기 1이니까 분모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각 문항 분산 나누기 문항 전체의 분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좀 전 거는 분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 그 2번은 상관계수 값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항수 곱하기 상관계수들의 평균값 나누기 1 플러스 상관계수의 평균값 곱하기 문항수 마이너스 1 한 것이다. 뭐 우리가 식을 써서 뭐 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신뢰도를 구하는구나 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이 나중에 크롬바 알파 이제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우리가 제외함으로써 측정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좀 이따 또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크롬바 알파 값은 0.6에서 0.7,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0.7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관대하게 0.6까지. 왜 그러냐면 딱 이렇다고 정해진 게 없어요. 어느 정도가 신뢰도가 좋다라는 건 없어요. 외국 저널 같은 경우에 보면 0.4도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6, 최소 0.6, 그나마 0.7 이상,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0.7 이상이 돼야 된다. 그 값이. 그렇게 했을 때 측정 항목의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지금 위에 1번, 2번 식을 이렇게 보면요. 알파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그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서로 유사해서 신뢰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전에 그 어디서 했나요? 이 모형, 이 변수 가지고 매개에서 했나? 회계에서 했나? 아무튼 그 이제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 뭐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 하위 변수를 아울러서 사회적 지지인데 하위 변수를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 사회적 지지가 자기 효능감에 이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는 연구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신뢰도 분석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지지가 네 문항, 가족 지지 네 문항, 교사 지지 네 문항, 자기 효능감이 네 문항이야. 그러면 이 12문항을 같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각 변수끼리, 그러니까 친구 지지 네 문항 따로, 가족 지지 네 문항 따로 이렇게 신뢰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변수의 측정 문항끼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SS 기준에서 분석 그 누르면 이제 척도 분석 누르고요, 신뢰도 분석 누르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분석을 누르면 이제 옆에 이런 창이 뜨는데 거기에 다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통계량 거기서 항목 제거 시 척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그냥 확인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표가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친구 지지 1번 걸 보니까 네 문항인데 전체 빨간색으로 된 거, 전체 이 친구 지지 전체 크롬바 알파 신뢰도는 0.874.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지지도 전체가 0.863. 그 다음에 교사 지지도 0.868. 학교 생활 적응도 0.889. 0.7 이상으로 아주 좋은 신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좋은 데이터 값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야, 예를 들어서 신뢰도가 너무 안 좋은데요. 0.6 이상이 미만인데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가족 지지에 보면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 알파 값을 보면 가족 지지 4번 그 항목을 보면 0.897이잖아요. 0.897 이거 근데 이게 왜 어쩌다고.
가족지지 전체의 신뢰도 통계량은 얼마예요? 0.863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지지 4번 항목은 0.897이네. 좀 더 크네. 그죠?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 요것만 딱 갖고 와서 가족지지 이것만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그 빨간색 박스 친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이거는요. 해당 문항 점수와 전체 점수 그러니까 해당 문항의 그 점수 가족지지에 대한 그 1번을 보면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가 0.776이잖아요. 그럼 이 점수와 그다음 이 가족지지 1에 대한 점수와 그다음에 전체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의 이 전체 점수와의 상관계수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요. 신뢰도 분석에서 해당 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이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이 전체 척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항목과 내적 일치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가 0.3 미만이다. 그럼 이거는 제거를 할 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또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 알파 이거는 특정 문항을 그 척도에서 제거했을 때 신뢰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0.897이잖아요. 지금 전체 신뢰도는 얼마예요? 가족지지 전체 신뢰도 그 제일 위에 0.863이죠. 그런데 가족지지 4번이 0.897이야. 이거를 제거하면 0.897로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체 신뢰도가. 그래서 가족지지 4가 제거될 경우 다른 항목 간의 내적 일치도, 즉 전체 신뢰도가 0.86에서 0.897로 증가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0.86이나 0.897이나 뭐 큰 차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거 더 올릴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 도구를 삭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삭제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삭제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죠. 그죠? 이런 건 그냥 넘어가야죠. 네. 이건 신뢰도랑 전혀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신뢰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전체 신뢰도가 0.6 미만이야. 막 0.5 전체 신뢰도가. 그런데 이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 알파 값을 보니까 뭐를 삭제하면 이 값이 올라가. 그러면 그건 삭제해야겠죠. 그죠?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연구자들이 특히 초보 연구자들은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 알파 값만 딱 봐요. 그래서 문항을 이거 제거해야 되나? 이것만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옆에 그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를 보시고 여기서 0.3 미만이 되는 것은 그 해당 0.3 미만으로 나온 그 측정 문항이 전체 이걸 제외한 전체 문항과는 내적 일치도 떨어지니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얘는 삭제해라라는 걸 좀 더 두 가지를 같이 보시고 제거를 할지 말지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신뢰도 향상 방법이 이제 크롬바 알파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신뢰도가 어떻게 좋게 나올까? 근데 신뢰도는요. 엔간하면 좋게 나와요. 엔간하면. 예, 탐색적 요인 분석이랑 확인적은 뭐 제거하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 신뢰도는 각 측정 문항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질문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확 그건 안 돼요. 그런데 탐색적은 왜 잘 안 돼? 요인 분석은 왜 잘 안 되냐면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가 얼핏 비슷해. 사회적 지지라는 큰 구성 개념, 잠재 변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시 하이로 쪼개서 이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막 그 섞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도는 각각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각 하는데 신뢰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질문 완전히 그 측정 도구를 좀 잘못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지를 측정 도구를 불명확하고 모호한 측정 항목을 제거해야 된다. 애매하거나 이중적 의미를 가진 문항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응답자가 반드시 경험에 비롯해서 인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질문지 설문 만드는 건가요? 설문지 만드는 법인가? 거기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설문 조금 어떻게 좀 잘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 찾아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측정 항목의 수를 늘리면 된다. 검사 문항 수를 늘리면요. 측정의 어떤 안정성이 증가해서 신뢰도가 높아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 지지 한 문항 물으면 그걸 설명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두 문항도 뭔가 애매해. 세 문항, 네 문항. 좀 더 애매할 것 같아. 뭐 여섯 문항, 일곱 문항 이렇게도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풍성하게 그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중심 극한 정리의 현상과 같은 개념이에요. 예, 중심 극한 정리와 그 현상과 같은 개념인데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그 평균에 이렇게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그냥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문항을 만들어 버리면 피험자의 그러니까 응답자의 주의 산만,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로 오히려 신뢰도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연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측정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족 지지 설명을 하려고 응답 좀 해주세요 했어. 아, 그래요? 네. 딱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거 묻는구나 이렇게 탁탁 했어. 근데 질문이 10개가 넘어갔는데 막 30개가 넘어가. 하나 구성하는데 하위 변수가. 가족 지지가 막 30개를. 아, 이게 뭐야? 그럼 다음에 이제 친구 지지 물어봐라. 그럼 또 30개 딱 보니까 안 해.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응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뭡니까? 그 의학이나 이런 쪽 빼고 사회과학에서 응답하는 건 뭐예요? 일반 불특정 다수들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치면 안 되겠죠. 산만하게 만들면 안 되고 피로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된다. 그다음 동질적인 문항 구성을 해야 된다. 검사가 측정하려는 개념을 잘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불필요한 이질적인 문항들은 하지 마라. 이질적인 문항들은 그거 빼라. 그리고 검증된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질문지 만들 때. 질문지를 내가 만들었다. 그거는 저기 과학적 연구가 아닌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정부기관에서 보고서 만들거나 이럴 때 그거 하는 것이지, 뭐 회사에서 소비자 태도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증된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가 많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인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측정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검증된 그 선행 연구를 기반해서 측정 도구를 만드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신뢰도 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신뢰도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방법이 크롬바 알파인데 크롬바 알파도 그냥 막연하게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그 크롬바 알파만 보지 말고 그 수정된 항목 그것도 옆에 있는 거 같이 보면서 제거할 거 말 거 이런 것들을 잘 비교 분석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